마지막 질의이긴 한데요. 네, 저도 시간 넣어주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노출하는 게 검사 개인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선우를 따지자면 저는 권한 집중에서부터 먼저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을 모두 독점하면서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권한의 집중이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사실은 공수처 출범 이전에 누구도 처벌받거나 통제받지 않는 속에서 김학의 같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 속에서 오는 선민 의식, 그리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실제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속에서 조직과 권한과 검사 개인의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자, 이창민 변호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김필성 변호사님과 황문규 교수님 세 분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안 수사 얘기가 나오긴 했죠. 그거과 포함해서 아까 이제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대선 개입, 아까 이제 경향신문 사건 수사했던 거 이것을 같이 묶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사건도 수사권이 없는데, 그렇죠,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진행했어요. 진격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권이 없다라는 반론은 여러 차례 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했어요. 왜 막지 못했습니까, 수사를? 사실 이제 그러니까 검찰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수사는 기밀 사항이고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를 일단 해봐야지 아는 거고, 이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봐야지 안다는 건다라고 말을 왕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는 직접 관련성, 즉 부패 경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는데 그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직접 관련성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은 1년 9개월간 사실 수사를 받은 게 아니고 수사를 당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달라고 하고 있고, 일부 외부에서도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한정적으로 딱 그 범위 내에만 보안 수사를 하고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자, 이 정도의 보안 수사를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안 수사를 줬는데 송치된 사건을 넘어서 수사를, 지금처럼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를 진행하면 막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들이 보안 수사권을 갖게 되면 이제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를 더하고 보안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데요. 보안 수사 요구 자체도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불가능한 요구도 하고, 직접 수사권, 즉 보안 수사권을 갖는다고 하면 시행령 등을 통해서 수사 범위를 거의 무한히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안 수사권이나 보안 수사 심지어 요구권까지도 조금 이제 자제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검사들이 지금 하는 형태인데요. 보안 수사 요구도 사실은 허무맹랑한 요구를 한다거나 암묵적인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거나 국가수에 다시 한번 계속 한번 국가수 감정을 받아봐라는 취지로 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는 당연하고요.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는 것 자체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여기에 대해서 김필성 변호사님도 의견 말씀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드리면 예, 거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검찰청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보안 수사권을 주면 수사의 특성상 이게 하다 보면 계속 그 확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영역을 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성 인정되는 범죄 또는 이런 표현을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직접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 판단할 주체는 검사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내가 보기에 직접 관련성이 있어, 이건 내가 관련 있는 범죄라고 주장을 하면 일단 수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인정되기만 하면 사실 아까 시행령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정권까지 바뀌었을 경우에 정말 무한정 확장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검사가 수사권이 직접 수사권이 어쨌든 인정되는 순간 검사의 수사권을 통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집니다. 특히 이제 요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일차적 수사권, 이차적 수사권을 사실 검찰에게 주는 것으로 검찰 개혁 방향이 잡혔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증언이 많이 나왔고. 근데 그 검찰이 지금 여전히 그대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을 벌어질지는 지난 3년, 4년을 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보안 수사권은 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 황문규 교수님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